통상적인 사주의 구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사주의 구조예요. 내가 왜 색깔을 달리했어? 내가 저 사주의 구조를 왜 한 가지 색깔을 다 달리했을까?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봐.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봐. 너 정답이야. 크게 얘기해봐. 뭐가 하늘의 기분? 그 다음에 사람의 기분으로 뭐가? 주장. 편하게들 한번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생각해보세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이제 아마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좀 그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저희 세 개를 세 개의 구조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소리로 얘기해라. 큰 소리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복과술 하냐? 입모양 보고 입술만 보고 사람 말 안 하니까. 얘기해봐. 진짜
천지 저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죠? 이 중요한 게 기계적인 메커니즘과 스킬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건 쉬운데 그것을 왜 적용할 때 볼 수가 있냐면 그 스킬이 어떠한 철학적인 이론적인 근거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용처럼 불확실해야 되는데 계절은 어떻게 정해지지? 어? 맞아, 그걸 공소를 해야 되지. 어? 태양이 있으냐, 태양이 있으냐.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궤도를 하나 돌잖아. 이거 공전주기라고 그러지. 그치? 그래. 네. 그래서 태양의 주기를 한번 가장 멀 때, 겨울이 가장 가까울 때, 어? 지구의 궤도가 투원형으로 있는 건 아니죠. 아마도. 왜냐면 지구의 거리, 태양의 거리가 한별 같다면 공전을 관련이 안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공전주기에 의해서 이제 가까우면 뜨거워지고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이런 사람 일을 다 해. 그래야 돼. 그치? 찾아는 거야. 지구가 태양을 상대로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찬수를 돌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데 태양하고 멀어질수록 나. 태양하고 가까워질수록 낮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태양의 주위를 돕냐 태양을 안 돕고 내가 돕냐의 짝에 따라가지고 24시간이 되어지고 7계절 정해져요. 그쵸? 즉 태양이라는 화의 기운은 순일하게 한 곳에 북박혀 있는데 내가 땅이 지구라는 땅이 그 태양과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더워지고 식진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야 안 돼요. 그래서 하늘 천자 하늘의 기운은 순일해요. 오행 스스로 변화하는 법이 없어요. 지구가 변해? 겨울에 지구는 스스로 뻗겠나? 다시 갔다 와서? 아니잖아. 땅도 그대로, 태양도 그대로인데 둘 사이의 관계나 거리에 따라가지고 지구에 겨울이 생기고 여름이 생겨요. 그렇다고 지구가 전부 겨울이고 전부 여름은 또 아니잖아. 그렇죠? 더우면 더 더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멀어지냐 가까워지냐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오행에 하늘에 뜬 오행은 땅도 그대로 있고 지구의 저 궤도만 있을 그대로 있을 뿐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다만 지구에 사는 인간만이 멀어지냐 가까워지냐에 따라 계절 차고 더움을 느껴줍니다. 즉 오행이 하늘의 뜻이 하늘의 이치나 하늘의 구성 성분이 변한 거예요. 땅에 맺혀진 그 하늘의 기운과 땅이 가깝냐 먼 거냐에 대한 정도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하늘의 순밀한 기운은 변함이 없고 그 기운이 시공간에게 미워지면 더운 계절이 끝나고 조금씩 멀어지는 쪽으로 스타트하기 시작할 때 하지가 5번이잖아. 하지를 지나서 이제 취해질 감각이 조금씩 멀어질 때를 표한 얼마큼 멀어진 거 나중에 진짜 신주 수를 쭉 가시는 그죠? 즉 상태나 시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섞여있는 혼합 상태, 시간의 정도, 멀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이지 이것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아요. 즉 순위란 하늘의 기운이 지어오면 시공간의 개념을 갖기 때문에 시공간의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혼합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겨울이라는 해, 자, 춤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무, 가, 금이라는 분이 나와있죠. 왜요? 겨울인데 술 마신대잖아. 술 마신대잖아. 왜? 목이 움츠러들고 튕겨나는 일종의 양의 씨앗을 품고 시작을 하는 게 해월이에요. 그리고 추가 지나서 이럴 되면 양의 씨앗이 목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겨울 중에서도 초겨울 모든 것이 음기로 귀결되는 음의 가장 순일한 형태, 그 다음에 음의 가장 추운 게 마지막 형태로 나뉠 수 있을 뿐이지. 즉 지지의 글자는 시공간에 겨울이나 삼성분으로 나눠진 거고 삼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초겨울, 아주 한겨울, 마지막 겨울에 약간의 성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진 성분은 시간에 영향을 거예요. 네.
명리학이 뭐하는 거냐? 이 강아지의 출신 정도나 품종, 혈통을 알아보는 학문, 이 인간의 기흉학을 알아보는 학문. 아? 정확하게 일반이요. 즉 초기의 땅의 상태를 알자는 거야. 그 땅에 사는 인간을 알자는 거야. 어? 그러면 미월의 하늘의 상태는 천. 어? 태어난 계절의 땅의 상태는 지지로 구성되지. 거기에 사람 누구야? 일간이야? 일간이지. 인간은 일간이지. 본인이 일간이잖아. 걔 뺀 나머지 누구야? 시작. 2월에 경계 경전이라는 너를 띄우고 술, 인, 해라는 땅의 상태를 갖고 태어나 내 팔자라는 시공간에 살아가는 떨거지. 어? 내 팔자에 죽같은 놈이 게이드에 죽같은 인생이야?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의 첫사랑 걔가 내 뱃살 따왔어. 너 죽일 년이지? 나한테 옥수에 젖은 나를 소주 먹인 년이란 말이야. 나쁜 년이야? 그러니 누군가 흉내줄 수 있잖아. 내 팔자는 그냥 죽이려 줄 수 있어. 어? 을목 재성이지? 나하고 합을 치니? 나의 첫 번째 부인들 아무 일 없지? 어? 근데 이 년이 술 맞고 형축 치면 날아갈 거니까 똑같은 년이지. 이 년이고 나쁜 년이지? 근데 이 년이 없으면 이 새끼가 생겨? 내 팔자에는 나쁜 년 똑같은 년일 수 있어도 걔가 갖고 있는 개사주 내에서는 걔가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지? 결국 사주라는 건 뭐야? 인간 권도원이 갖고 있는 땅의 상태와 천간의 상태에서 뛰어넘치는 인간 분선들의 희노애락을 아는 거. 컷! 간지가 무대고 지장간이 배우야. 이것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따져주는 게 아나. 정확하게 사주를 프로들은 나 같은 프로 나는 사주를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간지라는 무대에 띄워두고 지장간 그 사주체에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을 난 개사할 뿐이야. 근데 일부 아마추어들이나 일부 학자들은 뭐가 무대고 뭐 어떤 게 배우인지 액터인지 모르니까 해배우가 배우가 헷갈리기 싫으면 결정이 나. 그걸 그럼 사주의 주인공 누구야? 사주의 조연배우들 누구야? 그 사람 식구들과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간지의 육친동만으로 대략적인 선언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러나 내부적으로 흐르는 감정선이라든가 몇 월 달에 떠나고 몇 월 달에 오고 네 집 딸이고 모양은 어떻게 생기고 라는 세부적인 메커니즘들은 지장간이라는 간들이 지장간이라는 숨어있는 사람과의 메커니즘을 따져주는 거예요. 내가 간지론을 얘기할 때 유니처럼 선생님 너무 잘해서 내가 간지론을 얘기할 때 경술이 뭐야? 간지론상 그 12원성상 경술이 뭐야? 쇠지지. 술토가 경금을 쇠하게 하지. 엄마가 경금 입장에서 무토가 엄마잖아. 아버지 해주나? 어? 쇠하게 하지 엄마가. 근데 엄마 혼자 쇠하게 해? 술토가 품고 있는 신은 뭐야? 비ገብ이지. 형제가 쇠하게 하고. 잘 들어. 어? 형제가 쇠하게 하고. 술 중에 점화. 경금에 관이 쇠하게 하고. 잘 들어주나? 관이 쇠하게 하고. 어? 어? 그 다음에 술토의 정기, 무토가 쇠하게 하고. 라고 내가 간지론할 때 강의했지. 그치? 그럼 내가 이미 간지론을 할 때 지장간의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대입한 거야. 한 거지. 그치? 그럼 간과 지의 간지론 설명하는데 접근 방법을 봤을 때 간과 지 자체는 무대인. 어?
지장간들의 연합체들이 메커니즘이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지. 확실하게 내가 강일하다고 느끼는 건데 다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나만 쭉쭉쭉쭉 진행하거든. 근데 여기서 네네네네네 거리고 근데 기본 개념이 한계가 정리가 돼. 이거 명확하게 알아.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동원해 주느냐. 내 사주에는 토가 몇 개 있어? 어? 몇 개 있어? 4개 있다 치자. 그 중에서도 정기, 자, 내 사주 토가 4개가 있어. 자, 토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토는 인성이잖아. 싸그리 엄마? 엄마는 내가 아닌 엄마가 한 명이다. 그 엄마의 4가지 모습이야. 경숙이 엄마는 나를 쇠하게 했어. 내 비겁을 쇠하게 했어. 나는 생할 수 있어도 나의 형제는 쇠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어? 두 번째, 복잡한에서 가르쳐줄까? 비겁이 도움되는 구조라면 내가 경금 때문에 비겁이 도움이 안 되면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못 점하지. 비겁이 도움되는 경쟁 구도에서 오히려 우위를 점하지. 내가 경금이 도움되는 구조라면 나의 경쟁자를 경쟁 구도에 우위를 점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쇠하게 해줘야. 그래 안 그래? 어? 근데 내가 비겁이 지금 도움되는 구조인데 비겁이 도움돼서 경쟁 구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인성이 오히려 나의 도움되는 경금을 쇠하게 해줬어. 이거 왼수야 안 왼수야? 비겁이 도움이 안 돼서 비겁이 나한테 큰 왼수인데 나의 왼수를 쇠하게 하고 있어. 이건 은인이야 왼수야? 틀려지지. 내 엄마가 전부다 15살 때 엄마, 15살까지 엄마, 혹은 15살 때 엄마, 16살 먹을 때까지 엄마, 혹은 경쟁 구도에서만 도움이 되거나 왼수인 엄마. 콜? 또 다른 엄마는 비중 기토잖아. 비중 기토는 개수를 임묘주하는 거죠. 내 식상을 무덤에 끌고 가다 엄마. 간지론이 이거야. 개수가 도움이 되는데 무덤에 끌어놨어. 왼수 안 왼수? 누가 왼수? 개수가 왼수? 무덤에 빠진 개수가 왼수, 무덤 자체의 미토가 왼수. 근데 개수가 왼수야. 왼수를 무덤에 가둬놓은 미토는 왼수 은인. 이게 간지론이야. 그러면 내 엄마가 경쟁 구도에서 왼수 은인, 내 식상과 연관하여 왼수 은인, 경인 절지 나와 연관하여 왼수 은인, 내 새끼와 연관하여 왼수 은인. 잘 봐봐. 지장간이 왜 사람이냐면 하나의 면으로 받침적인 면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줘. 이해가 안 되나? 플러스 시, 가, 시, 지에 붙어는 월간의 개수와 담합을 치는 합하지. 그치? 내 여러 가지 어머니들 중에서 15세 이전의 어머니는 내 할머니와 연이 깊고 한 집에 살아본 적이 있다 없다? 내 생모가 할머니랑 한 집에 살았다. 그 시집살이를 못 견디고 정명하게 했습니다. 물론 거기 아버지가 바라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건너방에는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문을 내려가셨대. 아주 분위기 깔끔하지. 아주 좋은 분이야. 그러면 내 엄마는 전부 할머니하고 연이 있나? 15세 이후의 어머니는 기토와 개수가 아마 돼 안 돼? 안 되지. 기토 개수는 양토융모. 이런 비슷해. 좋긴 하지만 합이 없지. 그 식간도 이외의 하나 관계를 보면 15세 이전의 엄마하고 15세 이후의 엄마의 모습은 내 할머니하고 관계는 구분되었지요? 안죠? 구분되었지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30대 이후가 되면 해중에 있는 문터, 인중에 있는 문터는 다시 천간에 있는 개수 합을 하려고 해야 해. 진짜 답답하다. 글자로는 뭐라고? 글자로만 우리 할머니가 죽었다고 내 사주에 월간 개수 사라져 지울까?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약 지울게 선생님 이런 거 사줘봐? 앞에 안 하면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야? 돌아가셔도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엄마하고 합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럼 제사를 누가 모실 것 같아? 참 전쟁이로 머리 춤을 안 들어가네.
그래 밥 먹겠냐? 그리고 유교권 한국 사회잖아. 몰라? 며느리 안 해봤어? 제사 모시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안 해봤어? 근데 내 엄마 형 맞았지? 억울할 것 같지? 어? 제사 모시는 게 당연할까? 억울할까? 형 맞았고, 형 맞았고. 연맞이, 사맹지에 있는 여기로 합을 치면 돼. 토라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간세의 메커니즘과 처지를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암암을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라고? 뭐라고? 지장간이 사람. 간과 지는 그 지장간이 넓히고 살아주는 부대가 되겠다. 어? 이것에 대한 천지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안 잡고 나가서 졸라게 야막 돌리니 그럼 바꿨냐 안 바꿨냐? 누구지 모르겠어요? 보일 수 없고 이루어진 자가시오. 지금 다 했어. 명함하고 한두 번 했어야 내가 좀 지루하지 같지. 하는 내가 지루해 이제. 한두 번을 했어야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지지한간의 형충의 합도 비식재관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한번 맞고요. 다만 간은 식간은 대표성을 띠고 지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때그때 육신성의 정확한 인간사의 애증은 지장간의 명암하고 암화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지장간조차 안 보는 멍청한 새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5명으로 끝나요. 나, 너, 엄마, 아빠, 새끼, 마누라. 끝. 두 번째 형제는 뭐야? 내 의견을 이렇게. 그래, 그 중간 낫지 않나? 씨발, 그런데 장난 아니야. 뭔지지 몰라?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금묘화식이야. 처음에 재성이 두 군데 있어서 지장을 배파하게 된 금묘화식이 있을 때 연월지에 있는 재성과 일시지에 있는 재성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원인은 시공간에 배치가 틀리기 때문이라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주고 사람은 안 바뀌었다. 마누라 하나다. 그리고 그 마누라가 함께 이렇게 보낸다. 근데 무엇 때문인지 설명하는 거는 지장간의 명암과 암암의 메커니즘. 천지 인중이 있는 지장간. 자, 여러분 엄마나 아빠의 정보가 다양한 모습이 누가 있어 사줘. 누구 정보가 해줘요? 그럼 그 누구 사줘? 무슨 사줘? 장난 사줘. 순서상 장난이 아니고 장난 사줘. 장난 사줘. 아까 내가 전에 선생님이 사줘가지고 가족들 주인들 해주고 그랬지. 형제들 비식제가 아닌 순서 지나면 다 빠가지고 쭉 순서 잡아가지고 쭉쭉쭉 해준 적 있지. 그게 다 비교적 선생님 생각하기 맞다는 뜻이겠지. 당신 첫째야. 그래서 당신이 첫째야. 그래서 당신이 출가 외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정의 정보가 그리 올곧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출가 외인이 아니고 그냥 출가했었던 내가 좀 들어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고수들은 뭐 경관상관 안 하고 그것만으로 이혼력을 줘. 딱 봤는데 시댁 식구보다 친정 식구들이 더 리얼하게 보여. 그럼 여기 시집 안 갔거나 갔다 5년이지 시집 간 년이 있어. 무슨 느낌인지 몰라. 아들놈이 왔는데 사주를 딱 열었더니 마누라와 장인 장모에서 리얼하게 나오는데 아들 모르겠어. 이 뭐야? 처갓집에 혼납한 아들. 여자 파트를 딱 열었는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줄 골자야. 이거 큰 며느리. 근데 그 이유가 형충 맞았어. 억울한 큰 며느리. 진짜 고수들은 이게 몇 자들이냐고 그렇게 안 따져. 뉘앙스와 칼라만 오면 그냥. 그렇지 몰라.
다음에 출가 외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유기권 사회에서 친정 식구가 형제들의 순서의 성격까지 맞춰준다? 아 이거 큰딸이네. 시집이 안 왔구만 갔다 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이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간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장간을 바라보는 관점, 그걸 돌리는 메커니즘의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 박사님은 신기하네. 중요한 거야. 여기다 선생님들이 있어요. 내가 마른 오빠 좀 가르쳐줄까? 아마도 마지막 차례인데 그저께 잠을 잤다. 새벽 4시쯤에 문득 깨달은 거야. 설마 알겠거니인데 솔직히 얘기 어떻게 되잖아. 생각해보니 모르는 거 같고 그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 나는 근데 선생님이 알고 있으려 생각을 하니까 간지로도 그렇게 지장만 다 해서 설명을 하고 진짜 나가보고 했던 거거든. 근데 선생님들은 간과 지가 무대고 지자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걸 되더라고요. 확실히는 모르는 거. 나머지는 그러면 내 어머니들 혹은 어머니의 과거 중에 내 할머니와 가장 실질적으로 연이 가장 깊었을 때는 나 15세 이전이고 할머니와 내 어머니들 중에 하나 혹은 내 어머니의 여러 과거들 중에 내 할머니와 연이 제일 약했을 때는 16에서 30까지 다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기 시작을 한 거는 30 이후가 되고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 아버지가 차남인데 나도 저를 보시면 전에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차남이야.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차남인 아버지의 장남인 내사주에 할머니가 저렇게 디테일하다는 얘기는 할머니를 모시고 섬겨야 될 큰아버지 집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자, 봐봐. 큰아버지의 문제가 생기면 조상과 연관돼서는 우리 아버지한테 넘어와 큰아버지 큰아들이 해야 돼. 그런데 아버지 및 내사주에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보이는 이유는 큰아버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아버지의 후계자 우리 집 종손의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돼야 돼. 우리 사촌형은 다 말이야. 그건 이미 내사주 예고되어 있는 거거든. 자, 어느 선생님 사촌형제를 어떻게 봅니까? 비교 따져가지고 볼 자신들은 있어? 이런 쥐아츠와 한국의 가족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칼같이 읽어내는 거야. 자, 봐봐. 차남의 장남인 내사주에 저런 전개 과정이 되어 있다? 응? 내가 어렸을 때는 알려질 수도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15-30세까지 멀어졌는데 임묘됐지. 할머니, 보이는 할머니 임묘됐잖아. 할머니가 저때 죽었을 확률이 높은데 이제 30 넘어서 45세 넘어서도 연결되어 있네. 뭔가 이상한 메커니즘인데 내가 유교권 사회잖아. 큰아버지 돌아가셨나? 아니지. 큰아버지 돌아가시면 얘네 아빠 형님 돌아가셨나? 걔네 아빠 형님 돌아가시면 걔네 아빠 형님 큰아들이라고 되잖아. 근데 왜 저한테 끈덕지게 보이지? 걔네 형한테 제사를 응원해 모실 만한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안 해봐요? 해보죠. 여기까지가 유칭동문의 추려보세요. 비실제관리로 보는 거 아니야. 정확한 유교권 한국사회 가족의 메커니즘과 장래 습성, 후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인문학적인 풍부한 감성, 왜 차남의 장남한테 저게 보이지? 라는 단순한 의구심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사역 있게 읽기 시작을 하면 비식재관이 했죠. 이 3단계 구조만으로 진짜 내가 통과하게 보여주지. 심리 상태 및 이때 가서 저때 가서 있고 이렇게 가족까지 가게 봐주잖아요. 다르다 진짜.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그 외부에서 보는 거는 강의만 들으면 어떤 규칙성만 발견하면 칼같이 찍을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헛된 상상력을 가지고 수업을 내지. 그리고 날 촉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기본 개념의 구조도를 사주 8개의 구조도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 우리 선생님이 약간 위험했던 게 기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선생님들이 잘못 이해하잖아. 지장간은 지지를 구성하는 구성물로 끝나버린다. 맞아. 그 말은 맞는데 그건 외계에서는 그렇고 인간의 이 삶의 명의 이치를 읽는 게 명리학이잖아. 명리학의 지장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늘과 땅 위에 펼쳐진 무대, 이 하늘과 땅이라는 무대에 뛰어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 내 인생의, 일간의 인생의 흔적을 남긴 사람. 응? 응?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아니면 일간한테 흔적을 남긴 사람. 싸가지 없는 이 때려주는 불효자식 새끼한테는 애비의 흔적이 안 남을 수 있어. 누군가의 자식이니까 전부 그 부모의 흔적이 다 동일하게 남은 걸 상상하지 마. 사주체는 지극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자식이니까 부모의 흔적이 남길 것 같지. 안 그래. 부모와 연이 깊은 새끼들일수록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부모와 연이 짧은 새끼들일수록 부모의 흔적이 짧은 거야. 간단하지 않아? 천혜고아가 부모의 흔적이 니네 아빠 대장간 했지, 니네 엄마 이뻤지, 이치라리 나와 천혜고아인데 당연한 거야. 그러면 그래. 거기에 인간이 생물학적인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같이 가관을 해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장남이어도 부모와 연이 빨리 끝나고 불효자일수록 부모의 정보량이 적은 거 당연히 안 나간다. 이렇게 사주 내에 레코딩되어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인간관계는 상식적으로 다 갖춰야 될 규식재관이 모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일반 사주체한테 영향을 준 인간들의 정보, 이것에 대한 개념 없이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알려고 주는 아닙니까? 내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메일을 나갔는데 내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나하고 동거하게 사람한테 당신은 크게 될 사주이니 내가 바로 사야겠다. 당신 상당한 사람이네. 당신이 더 크게 돼서 나한테 더 좋고 살아도 말하는 적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 근데 나의 지인이 그 사람한테 당신의 사주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해줘서 안심시켰대. 지가 봐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천하의 도원이가 설명한 사주 있죠. 일반인, 아마추어가. A라는 아마추어가 B라는 사람을 난 설명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너무 크게 들리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오래 있어. 그래서 난 B를 소개해준 A가 그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명리학적으로 오행도를 들어가고 설명을 하고 안심시켜줬대. 그걸 나한테 자랑스럽게 보냈어. 그러니까 나는 족같다는 얘기지. 이게 그런 현상이 일반인들한테 왜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기서 볼 때와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볼 때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이혼했을 때 넌 두 번째도 이혼할 거다라고 알려줬을 때 어땠을까? 그 당시 30대 직전 직후 첫 번째 이혼을 끝내고 너 두 번째도 이혼할 거다라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고 막상 닥쳤을 때 그 얘기는 들었지만 이 여자가 너무 좋아 살고 싶은 욕구가 앞섰을 때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이 7년 후가 돼버린 먼 미래 후에는 또 그때 사건이 어떻게 보여? 이것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없는 일반인들이 명을 원할 때 사람 죽고 싶다고 진짜. 그러니까 사람 세상에 어디서 마시가 되냐면 이런 데서 마시가.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선생님들이 저보다 연배들이 되게 높으셔도 나보다 어린 애들인 줄 알아. 자신의 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이 먹어갈수록 후회한에만 젖어갔을 거야. 선생님들은 내가 공간 얘기를 봤을 때 선생님하고 동갑이잖아. 나 선생님하고 동갑이었을 때 30원 남았어요. 두 번째 이혼을 했는데 그걸 진짜 하고 살았어. 그리고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이 바꿔서 그러니까 그때가 이혼했거든. 선생님이 나하고 동갑이고 나보다 연배 많으신 분도 있어도 인생을 구조적으로 명리학적으로 보는 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생각도로 구분이 안 되는데 남의 하물며 봅니다. 자, 이건 개념을 굉장히 잘 잡으시는 게 좋아요. 금요화실은 그러니까 명리를 분리에 비교하자면 금요화실은 중력이에요.
금유아시의 기본적인 법칙은 어디에 적용 안 되는 거였어요. 중력과 중력이라는 거 빼놓고 우주 말고 천체 물리학 말고 지구 물리학에서 중력에 대한 변수 빼놓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못해 야구의 속도도 계산이 안 돼. 중력이 없으면. 응? 하다못해 자주를 빵 쐈을 때 이게 폭탄이 어디에 떨어질지도 짐작이 안 돼. 중력이라는 변수가 없으면. 금융하시는 중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게 목이죠. 나한테 재지. 나한테 목이죠. 재지. 을목과 간목이지. 양목과 음목이지. 나한테 두 개의 재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죠? 아닐 수도 있어요. 시공간이 비슷할 때 있으면 하나의 재가 두 개의 재를 있는데 시험이 떨어져 있으면 을목이 하나뿐인 아버지가 변하여 간목을 해줬어요. 어렸을 때는 대포천과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고 물어뜯고 그랬으나 음목이죠. 아버지를 훌륭한 목재를 만들려면 한신은 안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네? 이때 아버지 죽이고 새로 아버지를 들여서는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한테는 싸가지 없는 새끼, 아버지하고 물고 뜯는 사이 집 만들려면은 뻑뻑 죽는 새끼로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사라는 게 어려서는 아버지와 물고 싸웠으나 늙어서는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혼모기제 자식이 훌륭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자식. 근데 이게 시공간이에요. 금묘하신 법칙이에요. 을목이 변하여 간목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인간사에도. 을목과 간목이 별개일 수도 있고요. 그 유일한 논리 근거는 금묘하시고요. 15살 때 원망스럽던 아버지가 25살도 원망스럽지? 라는 말에, 혹은 35살에 같지 않던 아버지가 55세 넘어서 당신들 나에게 바라본 아버지하고 그때 같은 감정이 똑같니라는 질문에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인간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기호이지만 하나의 한 명의 아버지를 놓고 대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1, 아버지 2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호는 갑과 을이라는 아주 전혀 다른 기호체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아버지의 나의 어렸을 때의 모습, 내 인생이 어렸을 때 영향, 내 인생 늙어서의 아버지의 모습, 혹은 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영리학의 키워드예요. 지장간을 바라보고 그 지장간이 왜 금융하시 나의 아버지는 하나지만 내 나이 성장 과정에 따른 내 나이대에 따라 투영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금융하시라는 그 법칙이 주는 아주. 그러면 모든 일이에요. 이거가 어머니 1, 2, 3, 4도 돼요. 그쵸? 어머니의 A면 B면 C면 D면도 말이 된다? 콜? 이렇게. 지금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시고 암합과 명암합의 합거되고 안 사라지고의 메커니즘 다음 거예요. 사람은 참 멍청하세요. 점쟁이가 인간을 대할 때 진짜 힘들어요.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저하고 동갑인 놈이고 B가 동갑이었으니까 나이 40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질 정도로 힘들었다. 그거 얼마나 건강한 생각이나 남자 여자든 나이 40에 자신의 인생을 승패를 결정지을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이 40에. 일어나요. 네? 네. 대부분 근데 평균적으로 늦게 가요. 평균 연령이 굉장히 짧았던 한나라 시대, 기원전 시대야. 한고조 유방은요, 마을의 정작으로 시황제 묘소에 자녀분을 끌고 왔을 때가 43이에요. 천하 통일했을 때는 50이 넘었었어요. 피카소가 나이 40에 각광받는 천재였다? 아닌데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인간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너는 분명히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공할 것이다. 아, 저 지금 아니면 내 미래는 몇 살이 서른 막 그쪽 안 나가요. 참 상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알량한 대가리로 그 사람의 현재를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렇지. 그릇이 큰 사람들은 50에 벌써 52에 이상하죠. 사주 좋은 사람들의 향방은 보통 50 넘어가요. 여튼 자 천간 지지가 무대고 지장간이 대체적으로 사람의 리얼한 형태를 드러낸다는 걸 무시하시고요.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논리모습이에요. 사실은 갑과 을이 동일이 볼 수도 있다는 게 사실 이게 동양학이에요. 사실 이게 동양학이지 않아요. 여기 천주교는 기독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사적으로는 신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천주교죠. 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많고, 야 하나님은 질투의 신일까, 분노의 신일까, 사랑의 신일까? 삼위일체라고. 그 삼일체 그 위는 아니고요. 그 삼은 아니고요. 기독교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분신의 하나님, 자기한테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없이 용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이제 생각하신 것처럼 용서를 하지만, 근데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나 기독교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줬거든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즉, 내 얘기를 왜 하냐면, 계속 얘기하자면, 하나의 표상이 한 모습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가 하나님조차 여러 전쟁의 신으로, 분노의 신으로 보여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일상사, 그것이 분명히 세상의 이치인데, 그렇다면 을과 갑은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갑의 모습, 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보니까 유일하게 동양화에서는 동양적 유연성, 이게 사고의 유연성이거든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시거나 명리를 해석하실 때는 사고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사고의 유연성은 논리적, 철학을 베이스로 한 논리성에서 나와요. 철학을 베이스로 한 논리성에서 나와요. 시공간이 무대이고 그 무대를 살아가는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지나가는 거라면 그 나이대의 을목이 내가 들고서는 가부의 별로 변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목 자체가 변할 수도 있지만 일간의 태도나 성향이 변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남편이 나쁜 놈이니까 부부싸움을 했어. 남편이 나쁜 놈이니까 내가 나쁜 놈이니까 그날 틀려요. 잘못하는 거야. 틀려요. 내가 잘못해서 싸웠으면 내가 나쁜 놈, 제가 잘못해서 싸웠으면 제가 나쁜 놈. 그러나 부부싸움이라는 게 늘 이렇게 그렇죠? 그 태도라는 게 이것이야 아니면 실제로 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그 융통성이에요. 사고의 유연성. 느끼지 않으시겠죠? 실체는 하나지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보이는 모습은 가지가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나이 들면 여담을 많이 못해요. 아버지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의 아버지를 품고 사는 인생이 빡셀까요? 그때그때 아버지를 바꿔주는 게 빡셀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배우니까 하나의 남편이 나이 먹어가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사는 게 힘들까요? 그때그때 바꿔
바꿔주는 게 있을까요? 바꿔주는 네. 게 선생님 그럴 것 같죠? 네.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대체적으로 하나의 남자의 변해가는 모습 보는 게 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돈 못 벌고 무능하던 놈이 유능해지는 면은 좋아요. 그렇죠? 사람과 자애로운 놈이 술 처먹고 족배기 시작을 하는 데다가 기체까지 가는 걸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A 첫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이라는 거 밑에 칩시다. 그 밑에 칩시다. 이제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해서 했어요. 근데 뭐 사이가 안 좋았고 어떤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혼을 하는 행위는 어쨌든 나의 자의지가 들어가죠. 귀책 사이가 누가 잘못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나의 자의지가 들어가고 선택이 들어가죠. 또 두 번째 와이프랑 결혼을 했어요. 자, 사랑하고 꼬시는 과정에도 내 선택과 자의지가 들어가죠. 또 얘랑 이혼을 했어요. 또 이혼하는 과정에도 자의지와 선택이 들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 와이프랑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중간중간 위기나 고비 때마다 자기가 의지와 선택이라는 자의지가 들어가요. 그죠? 근데 내가 A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때는 마누라가 건강하고 크게 나하고 사이도 좋고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신혼을 보냈어요. 애 하나 낳고 내가 밖에 나가 서울에 올라와서 약간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하면서 당연히 근무 시간에 들어가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고 이러게 되겠죠? 여자는 처다에 낳고 몸매 처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감의 사이고 나는 점점 멀어지고 보이 느끼겠죠? 얘가 집착을 보이죠? 네? 그래서 나를 막 잊혀지고 보이고 막 아프고 받고 이래요. 그럼 내가 괴롭게 살아야겠어요. 그렇겠죠? 그다가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는 몸까지 해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자, 결혼을 세 번 한 첫 번째 남자와 한 여자를 가지고 세 단계 살면서 세 번째 남자와 세 가지의 세 번의 모습이 부인의 세 명의 세 단계의 모습을 본 건 맞죠. 그러나 후자 쪽이 자의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선택과 자의지. 만약에 두 번째 결혼을 또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원망하면 돼. 아, 씨발, 내 잘못이지. 아유, 병신이. 이러면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세 번째. 후자쪽. 아니, 마누라한테, 죄송한데요. 지금 당에 힘들어야 되거든요. 일절증 좀 어떡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 때 약간 나오셨어요. 위암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험 안 들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선택과 자의지가 없어요, 후자쪽. 그래서, 이게 상식을 엇나가는 거예요. 네? 이혼 세분한 여자 환자 두세 개 아니고요. 결혼할 때 누구나 좋아하거나 극히 예외를 제외하거나 지가 좋아서 몰골 빨고 이지랄하다 결혼한 놈한테 맞고 끝나는 거는 그나마 나아. 그 놈이 폐인돼서 행렬반자 되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죽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대체가 안 돼. 와, 이건 진짜.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든지는 상담을 해보면 후자절이 훨씬 힘들어요. 그때 진짜 고민 무지하게 되겠네요. 아줌마 이런 경우 초짜일 때 이게 남기 여자로 줬을 때 뭐 하나 둘 여기서 천내를 첫사랑 실패하고 얘랑 이러고 있다가 아씨 여기서 그냥 보고 있대. 이놈이랑 살려고 그랬나? 하시고 이혼을 줬어요. 두 번째 감독이 안 좋죠? 아, 이혼을 안 이래고 있어요. 뭐야 됐을까? 하나, 둘, 셋. 8년 나를 괜히 닮을 것 같고, 나는 초세식 딸을 귀부인 만들 것 같아서 결혼할 때는 형을 나를 때려잡고 앉았더라. 차라리 이게 더 현실하겠더라고요. 열에 여섯 형막 견관, 상관. 이게 완전 여명이면 틀렸어. 확실해. 이혼하셨죠? 혹시요 초년 때 잘 나가는 아저씨가 아줌마 서른 다섯 여섯 좀 넘어가면서 사업한다시고 깜치다가 놀 계신거예요. 어머 축식했어요. 아, 남편은 하나인데 정화일 때 병화를 다 살리나 로고. 근데 실제로 이혼한 놈도 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혼의 사유는? 이것은 이혼의 사유는 해중의 윤수가 아마구라여 확보하여 아직 이제 뭐지? 사지 묘지죠. 네. 묘지 정도로 미약하긴 하지만 시지에서 더
길을 얻으니 도망갈 수 여지가 있어. 아, 당신 청남자 바람 났지? 예, 맞아요. 근데 한껏 먹칠하지 않니? 그년이라도 결국 못 살았지? 오, 아저씨 정확하네. 그래서 관대지죠. 이 여자는 관대지죠. 이 남편 바람 펴서 버렸고 그놈은 버림받으니까 그년이랑 막상 결혼도 못하고 비참해졌고 그러면 얘들이 살집이 맞아요. 이렇게. 형은 그걸 거꾸로 해서 그러면 네가 그냥 안 데리고 살지? 또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동일한 사주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학계에서 가장 금요하시는 지정해서 볼 때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사분기 무대에서는 정업, 상사분기에서는 경화의 역할을 할 수 있더라.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해요. 자, 질문 좀 갑시다. 전쟁이는 진짜 잔인한 동물이야. 지금 전쟁이 칠까봐 안 돼. 네? 전쟁이 너무 칠까봐 안 돼. 살아보고 전쟁이. 너는 그러면 아니야. 스물아홉 명씩 커라 저려가 시집못 갈지 몰라. 인생 살아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왠지 팔자를 보면 구하면 할수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쌍목일인의 방법일간이 각적 짜서 유신유한데 나의 엠범 갖고 있는 건 신금이야. 사야 됐어. 이러면서 살아야 돼. 한 50대 살아도 되거든 그렇게는. 20대 보다 일을 하다 가지고. 나 못 보는 새끼 됐어. 그래서 사전의 글자가 왜 사주가 좋지 않나요? 인간관계가 단순하잖아요. 사건 사고 때문에 형충이 있으면 인생이 왜 불룩해지잖아. 내 주변에 총 맞은 것들이 많다는 얘기잖아. 주변에 아픈 놈들 많아봐. 병문안다 들어오지. 그렇죠. 주변에 형충 안 맞은 사람들이 왜 좋냐? 내 주변에 아무리 불러봐도 흠받고 충분해서 억울한 애들이 불러.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금 정상적인 얘기지 않지. 어이가 없네. 근데 이렇게 되면 현관인 사람에 비해서 초반인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요. 난 대두가 초원.
손을 붓는 정석도 국민적인 사실이죠. 근데 집안의 부사는 내 동생, 두 번째 부인이겠죠. 지금 생각들 해보세요. 질문하실 거. 사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개념은 잘 잡으시면 돼요. 아주 그냥 채찍도 드시고 당근도 드시고 자, 공부하기 싫어.